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와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는 경북의 현실 속에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확보 대책과 사과 재배 기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과수농가는 봄철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참외와 딸기, 수박 같은 하우스 작물들이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라는 불확실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 초부터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냉해 예방을 위한 열풍 방사팬 가동에 쓰이는 유류를 면세위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의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온 피해는 연례 행사처럼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저병을 비롯한 병충해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결국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 물가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서 사과가 전체 물가 상승에 주범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보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생산량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과 가격 폭등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는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기후변화로 연료화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5대 사과 주산지 기준 930헥타르인 사과 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정선, 양구, 영월, 평창 등의 2000헥타르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강원도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이 저희 청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추세와 열정은 놀랍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몇 년 전부터 다축형 재배 기술을 실증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를 사과 주산지로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과 홍보에 연일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전국 사과 최대 생산지라는 지위는 기후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도 다축형 방식의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해 재배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스마트 재배 기술과 비가림 재배 방법 등을 도입하는 등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가림 재배는 저온 피해, 조류 피해, 탄저병이나 폭염 피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조속히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90년대 중반에 키나전 경북형 사과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경북에 다시 한번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사과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다시 경북 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력은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 방법을 과감히 도입하는 등 우리 경북이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과수 산업의 기술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수입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 경상북도는 향후 사과 수입의 추진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참전 유공자 보훈 예우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눈부신 성장의 바탕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월 4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2009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000원씩 10년 동안 증액 없이 지급을 하다가 지사님 취임 이후에 2019년에 3만 원으로 2020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난해에는 6.25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월남전의 경우 올해부터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지급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참전 명예수당이 전국 광역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또 미망인에게는 일부 광역시도와 도내 전체 시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경상북도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론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참전 유공자분들이 월등히 많아서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나라를 구하고 이역 만리 월남에서 흘린 피땀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참전 영웅들을 예우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고 한결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월남 참전 6.25 참전 유공자들을 제대로 살피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라의 부름에 대답하겠습니까? 작년 부산에 한 80대 참전 유공자가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붙잡힌 안타까운 사건은 나라를 지킨 그분들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화, 이 번영은 참전 유공자의 피땀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임을 지사님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하다 보니까 참전 유공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시군에서는 수당 지급액을 결정할 때마다 다른 시군을 신경 써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것은 알지만은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형평성 문제로 서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도내 시군에 따라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금액이 다른 그런 불평등을 해소한 방안을 찾는 것도 경상북도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북도에 주도하여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 지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현재 도내 생존해 계신 참전 유공자는 12,000여 분으로 그중 6.25 참전 유공자는 90대 이상이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 월남전의 경우도 대부분이 70대 끝자락에서
80대 이상으로 그 수가 해마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예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루빨리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소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경북도의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차등 없는 지원과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경북도 차원의 수당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그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에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해과학자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해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건축비에 480억, 운영비에 100억, 이렇게 총 580억을 투입해서 은퇴한 과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이나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 그리고 충북도의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사업의 경우 사업성 자체가 낮아 현재 보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의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의 경우 2023년 기준 공실률이 85%에 이르고 운영 적자만도 50억 가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과 유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화해과학자 마을 사업에 대해 본의원은 성공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이 연구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사이언스 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라 돈만 16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적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율은 고작 20%, 5곳 가운데 4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운영을 맡은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코로나 탓을 합니다. 그동안 적자가 27억 원이나 쌓였고 사업 운영자 몫의 건설비 자부담금 86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최근 국회에서 맡고 싶지 않은 사업을 정부 요청으로 떠안았다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경북도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50여 명 수준의 은퇴 과학자들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개인별 전공 분야가 다른 과학자들이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낮은 연구비로 경북도의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와 제대로 된 산업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경북도청 신도시는 여타 대도시와 비교해도 정주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은퇴 과학자들의 필수 요건인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록 은퇴한 과학자들이라고 하나 낮은 연구비 지원에 임시주거 제공 수준의 유인책만으로 신도시 내 거주를 유도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다른 시도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들을 공실이 계속되고 막대한 운영비가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데 이런 타 시도의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 대상지 내 은퇴 과학자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북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돈의 폐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82년도에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금년 4월까지 경북도의 폐교 수는 총 731개소로서 전국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차지할 만큼 우리 도의 폐교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더욱이 2024년 전국 초중고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경북 지역 490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8개소, 한 명인 학교가 32개소로 전체 초등학교의 12%나 되고 앞으로의 우리 도의 폐교 수는 더욱 급속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관리 중인 241개 폐교 중에 57개소는 아직 용도를 찾지 못한 위활용 상태이고 이 중에 10년 이상 된 것도 35개나 됩니다. 또 이들 폐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흉물이 되고 우범지역화되고 또 관리 비용도 연간 2억 원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처럼 미활용 폐교 운동장이 풀이 어른 키만큼 자라면서 야생 유해 조수들의 서식지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 중인 폐교들도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은 2019년까지 문화예술체험장으로 사용하다 운영 부진으로 지금은 미활용 중인 봉화군의 모 붕괴와 같은 사례도 있고 또 지난해 7월 언론에 보도된 영주시 모 초등학교와 같이 미활용 중인 폐교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기도 하고 그 외 허가 목적을 벗어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처음 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민 참여도나 지속 운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관리 소홀히 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관리 2024 폐교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체 활용, 대부 등 주로 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추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너무 활용에 편중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매각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999년 폐교된 이후 수련원과 래프팅 업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들이 뛰어놀던 학교가 사람 한 명 찾지 않는 폐허가 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보기도 싫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쓰지 않으면 빨리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해서 농지를 만들든지 해줘야지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기도 싫고 좀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폐교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폐교관리협의체와 폐교재산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나 필요할 때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근본적인 폐교 활용보다는 폐교재산의 평가와 처리 등 주로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노천이 많은 우리들의 특성상 미활용되거나 매각도 쉽지 않은 폐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의 무단 사용이나 허가 목적의 활용, 계약 후 미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폐교 관리와 처리를 위해 전문적인 전담기구나 관련 조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경북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 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